여러분, 에어비앤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거는 바로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 볼 거는 이거 정말 엄청 말 그대로 기다렸던 분들 사실 많았고, 저도 상담 많이 하는데, 왜냐면 저는 부동산 위주로 자산관리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동산의 기반은 또 뭐예요? 결국은 임대를 줘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이점 좀 가져가는 거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봤고, 저도 이제 지금 도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어비앤비다. 에어비앤비. 근데 이게 지금 주말에 뉴스가 나왔어요. 내국인도 도심 공유 숙박 이용 가능해진다. 독채 허용, 주민 동의 생략도 추진하겠다. 말 그대로 에어비앤비가 이제 말 그대로 자국 내 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보면서 공부가 좀 많이 됐었어요. 기존에는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는데 이번 참에 좀 공부가 좀 됐습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위해서 내국인도 도심에 공유 숙박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 라고 해서 10월에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그래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는데, 기존에는 관광진흥법에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돼 있었어요. 왜냐? 내국인이 못하니까. 근데 이제 자신이 거주한 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독채 불가 내용과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 이걸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남에게 주택을 빌려주는 거예요. 독채란 개념은 뭐냐면 집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동의를 좀 받아야 된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나 위홈 이런 것들로 하는데, 저는 이건 처음 알았어요. 에어비앤비가 진출한 220개국 중에서 내국인 이용을 막는 나라가 한국뿐이래요. 그래서 한국만 이게 안 됐구나. 자세히 봤으니까 2016년도에 공유숙박 규제 완화를 논의를 했었는데 호텔이랑 숙박업계에서 반대가 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막 100채 이상, 사실은 우리 빌라 보세요. 뭐 전세 사기 치고 깡통전세 이런 것들 막 100채 이상씩 하잖아요. 그게 진짜 가능하겠구나. 왜냐면 한 사람이 100채 이상 보유를 해서 운영을 하는 기업형 공유 숙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마약이나 성매매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세금 부분은 제가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금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에어비앤비가 이제 내국인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그러면 이 에어비앤비의 사업자를 운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첫 번째로 제발 사업자 등록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돈 얼마 안 되니까 이 소득 국가가 모른다, 절대 알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에어비앤비 그 자체 내에서 세무서에서 요청을 해요. 국세청에서 요청을 하면 에어비앤비가 자료를 넘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돈 얼마 벌고 있는지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불법인 건 알지만 여러분들 그게 관광진흥법상 불법인 건지 세법에는 다 필요 없어요. 돈을 벌면 세금 내라가 세법의 원리입니다. 그 법은 그 법대로 적용을 받는 거고, 당신 소득 벌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소득을 신고를 안 했다? 그럼 그에 따른 가산세랑 과태료 내. 이게 세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제가 접하는 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 안 했는데 에어비앤비에서 자료 넘겨서 지금 세무조사 나왔다. 어떡하냐? 그럼 사실 말씀드려요. 아니 그거 자체적으로 그냥 오픈하고 세금 신고하면 얼마 내지도 않는데 괜히 그거 신고 안 하셔가지고 가산세만 왕창 내게 생기셨네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발 사업자 등록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게 사실 처음에 이게 사업자 등록 내는 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도시민박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내기가 좀 까다롭죠. 사실 요건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있어요. 기준경비로 코드라 그래가지고 뭐 5107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좀 사실은 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폐업을 했다. 그럼 폐업을 하면 또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이거 지금 얼마 정도 해보니까 무인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거 좀 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자 이런 의도로 시작하시는데 이거 얼마 벌지도 못하고 그 다음 폐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폐업을 하니까 나는 이제 세무조사 안 나올 거다. 폐업하면 어떻게 세무조사가 나오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폐업에도 세무조사 나옵니다. 에어비앤비가 자료를 전부 다 국세청에 넘기고 오히려 좋죠. 왜냐? 가산세 안 냈으니까 가산세 몇 년치 쌓이는 거 한 번에 때릴 테니까.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금 신고 꼬박꼬박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에어비앤비 이거 한 번 빌리는 가격이 사실 10만 원이 넘어가실 건데, 일반적인 세금 가산세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에요. 이런 것들 사태가 펼쳐지면 뭐가 되냐면요, 23년도부터는
공유 숙박 사업자도 그 현금 영수증 무조건 10만 이상 넘어가면 끊어야 돼. 안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미발급하면 미발급한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때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에어비앤비로 1년에 3천만 원 벌었는데 난 사업자 등록도 안 했고 당연히 현금 영수증도 안 끊었어 라고 해볼게요. 물론 어떤 이제 관리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현금 영수증 끊으시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안 끊었다라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면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사실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 그 어플 있으신 거 알아요. 어플로 관리하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하게 되면 3천만 원에 대해서 가산세 바로 그냥 600만 원 맞고 시작합니다. 이거는 세금은 내가 경비를 쓴 게 있으니까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 붙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매출액의 20%를 그냥 바로 때려요. 3천만 원이면 그냥 600만 원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60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따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발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허위 기재하거나 이거 발급 거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20%의 과태료를 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에어비앤비는 최종 소비자를 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음식점 할 때도 마음에 안 들면 별점 0개 주고 긁잖아요. 에어비앤비 쓰는데 나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것들 너무 불편하고 더러웠어. 그러면 그 소비자 바로 뭐 하겠어요? 탈세 제보합니다. 탈세 제보. 탈세 제보가 여러분들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좀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직전 연도 간이가세자여도 4,800만 원이나 뭐 8천만 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금액 미만이면은 부가가치세 별로 안 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발 사업자 등록 내고 부가가치세 신고 좀 해라.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많이 낼까 걱정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종합소득세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와요.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다, 생각보다 소득 금액이 낮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요즘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뭘 해줘요? 모두 채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5월 달에 제가 올린 영상 한번 보시면 아는데 모두 채움 서비스가 뭐냐면 어차피 당신이 벌었던 소득이 얼마 금액 낮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뭐 이 정도예요. 작년에 2,400만 원 미만 벌었다 그러면은 당신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이니까 300이라고 해볼게요. 2,300인데 그냥 당신이 경비를 얼마 썼든 상관없이 단순 경비율까지는 당신이 경비를 쓴 걸로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해요. 말 그대로 당신이 실질적으로 썼던 에어비앤비 하면서 솔직히 돈 얼마나 쓰겠어요? 거의 안 쓰는 거 알죠? 그게 얼마라도 줄여야지 여러분들이 이익이 남으니까 그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 가서 청소도 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경비보다는 실질적으로 1년간 그 경비를 10%인 300만 원 정도 썼다고 할게요. 200~300만 원 정도. 근데 그거 괜찮고 당신은 소득이 낮으니까 단순 경비를 써서 그냥 이 정도는 당신이 그냥 경비를 썼다라고 인정을 해줄게. 그러면 그거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 내. 그게 종합소득세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2,3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단순 경비율이 지금 이 숙박 공유업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아주 높습니다. 무려 84%나 돼요. 84%나 되니까 여러분들 이 차익 빼면은 실질적으로 한 15%인데 그럼 2천만 원에서 간단히 15%하면 3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럼 350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기본공제 빠지고 이렇게 빠지면 종합소득세 내는 금액 얼마나 되겠어요? 진짜 얼마 안 돼요. 300만 원의 세율 구간은 가장 낮은 과세 표준이니까 6%예요. 그러면 18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그렇게 별로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세금이 엄청 낼 줄 알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걸 신고를 안 해요.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 하는데 생각보다 그 금액들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금액들을 너무 유의미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제발 올바로 된 신고를 해서 몇 년 지난 3번에 철퇴 맞는 일, 특히나 가장 무서운 건 현금 영수증 미발급이에요. 사실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고작 18만 원 내는 거 18만 원도 지금 많이 잡은 거예요. 더 낮겠죠. 물론 다른 근로소득이 있어가지고 그거랑 합산되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세율 자체가 공제를 받으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담이 별로 없는 건데 두려워서 사업자 등록 안 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 안 해가지고 600만 원 매출에 대해서 막 500만 원 20%그 가산세 맞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더 타격이 클 수 있어요. 매년 500만 원씩 낸다고 쳐봐요. 그럼 세무조사 5년치 거 나온다 쳐봐요. 얼마를 내야 돼? 한 번에 2,500만 원 내야 돼요. 이 별거 아니지만 그런 신고를 제대로 제때제때 제발 하셔서 좀 더 큰 스노우볼을 키우지 않는 상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에어비앤비 이제 내국인도 이거 된다 그러면 벌써부터 문의가 막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아시는 분도 지금 빌라 운영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세무사님 그럼 에어비앤비를 전부 다 돌리면 어떻겠냐. 오 좋겠다. 왜냐면 관광지 근처시니까
이거 통과되면 한번 그 고민 해봐라. 좀 더 수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고 기존의 임대소득보다는 관리는 좀 어렵겠지만 제가 봤을 땐 돈이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도 좀 해주는 거죠. 그 당시 근데 이제 세법에 대한 체계가 좀 달라진다. 왜냐면은 주택 같은 경우는 면세니까 좀 다르죠. 근데 숙박업은 바로 과세로 넘어가니까 부가가치세를 10%를 내야 된다. 이런 점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주택 놀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에어비앤비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세금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개정되는 상황들을 꼭 지켜보면서 추후에 에어비앤비에 대한 세금 이슈들도 계속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